오늘도 여러분의 PCSL 이지학의 이지은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9번째 유형 순서 관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문제 1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문을 통해서 우리는 7명의 서로 다른 학생이 시험을 통해서 다 다른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서 반드시 참인 내용을 골라내야 됩니다. 즉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라는 말 속에 내포된 것은 이 정보를 만족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린 그 모든 경우에서 언제나 참인 내용을 골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봤다면 바로 선지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를 통해서 1번과 2번은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한 가지 경우를 도출할 수 없었다고 했던 것처럼 발문을 통해 지금 부족했던 조건을 선지에서 추가로 제시해주고 있구나 라는 거 살펴볼 수 있고, 대신 조심해야 되는 건 1번이나 2번에서 제시되는 추가적인 가정, 추가적인 조건은 해당 선지에서만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나머지 선지와 함께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건 결국 누가 7명 중에서 몇 등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정보 살펴보러 가죠. 첫 번째 조건 보자마자 우리는 철수는 준모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말은 결국 철수가 준모보다 등수, 더 좋은 등수를 받았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철수가 준모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금 제가 철수, 준모 이렇게 해서 앞으로 써놓은 이유는 마치 위치 대응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보이지 않지만 위에 1등부터 7등까지 기준축을 잡아놓고 그 안에 들어갈 일종의 퍼즐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 준모는 국주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럼 우리 이미 준모가 철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 뒤로 누구, 국주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로 국주 뒤로 누구를 보낸다. 민서를 보낼 수 있고요. 근데 네 번째 조건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방금 위에 있는 세 개의 조건처럼 예쁘게 이어지진 않는 조건이죠. 보니까 해주는 준모와 라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영희보다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누구의 위치를 알고 있다. 일단 나머지와 준모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이 조건도 준모가 등장하니까 이 준모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확인한다면 확정적인 정보인 준모 앞으로 누가 와야 된다. 분명히 해주가 와야 된다는 정보는 살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해주를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확인하려고 합니다. 라영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럼 이렇게 둔 상태로 해주보다 라영이 더 뒤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챙겨가 보고요. 그 다음 또 살펴볼 수 있는 건 영희보단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럼 요 앞으로 영희가 와야 된다라는 거 가져가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라영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지 않았다라는 건 민서 뒤에 라영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라영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결국 지금 라영은 민서 앞, 국주 앞, 준모 앞 이런 형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을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조건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철수가 해주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때 7명 중 자신의 등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 2명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철수가 해주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우리는 해주가 몇 등이라는 게 확실한가요? 지금 영희, 철수, 해주, 즉 해주보다 앞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영희 확실하고요. 철수를 알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 조건을 통해서 철수가 앞으로 온다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해주가 3등이라는 건 확실하구나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챙겨가 볼 수 있겠는 건 지금 현재 라영이가 절대 꼴등이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린 7명이 모두 등장을 하고 있다면 꼴등은 누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모든 경우에서 민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우리 2명 해주와 민서가 된다.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 보죠. 일단 정답은 1번으로 여러분 도출 잘 하셨을 거라고 확인이 됩니다. 우리 2번부터 5번도 빠르게 확인해보면 2번, 준모가 라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즉 준모의 위치가 라영보다 앞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준모 뒤로 라영을 보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때 알 수 있는 건 라영의 위치가 준모 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국주 앞으로 가게 될지 민서 앞으로 가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도 챙겨가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7명 중 자신의 등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 누구인지 살펴본다면 일단 우리는 아까 봤듯이 영희, 철수, 해주는 3명의 위치에서 영희가
철수보다 앞으로 올지 뒤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셋, 1, 2, 3 등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준모는 분명히 철수나 해주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나영이가 준모 뒤로 간다라는 게 확실해져 버리면 준모의 등수가 분명히 확정적으로 도출되게 되겠죠. 그래서 준모가 4등이라는 게 도출이 됐고 그리고 민서가 7등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확실하게 등수를 알 수 있는 사람 준모와 민서 2명이라는 거 도출하고 넘어가셔야겠죠. 그리고 국주는 5등 안에 들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면 이런 단정적인 정보에서 우리는 발레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즉 국주가 5등 안에 들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린 라영이를 국주 앞으로 보내주게 된다면 결국 국주가 6등, 민서가 7등이 될 거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다음 4번, 준모는 4등 안에 들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라영이가 준모 앞으로 가게 된다면 라영이가 준모보다 등수가 앞서지면 준모 앞에 이미 4명이 위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준모가 4등 안에 들지 못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5번 선지, 해주는 국주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국주는 라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주랑 국주를 보려고 했더니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봤더니 국주는 라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건 우리 앞서서도 계속 살펴봤지만 확실하게 도출되는 정보가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 나머지 조건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같이 확인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문제에서 만나보도록 하죠.